이번 시간에는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서에 관한 그 검토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서는 우리가 이제 뭐 사방댐, 간선임도, 작업임도, 산지 사방, 계류 보전 사업 뭐 이런 사업 외에 여러 가지 그 허가를 많이 내죠. 산지 전용 허가를. 이럴 때 복구 설계서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가는지, 검토 사항이 들어가는지 이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단순히 외워서 하는 것보다도 그 현장에서 규사 사무실 아니면 뭐 이렇게 인목 축적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 엔지니어링 사무실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대행을 해줍니다. 산지 전용 허가 복구 설계서 뭐 한전 154 킬로볼트도 해줄 것이고요. 뭐 그 산림을 갖다가 벌채라고 또 형질 변경하고 또 공장을 짓는데도 이런 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도로 개설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산림을 배원하고 뭐 항만 주변에 뭐 이렇게 뭘 짓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업무 외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도 또 이렇게 자주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기숙사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못 썼어 이런 얘기는 많이 좀 듣는데 담배 피면서 이렇게 전혀 허가에 대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짜증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서에 관한 검토 사항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제반적인 내용을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서에 대한 이 제반적인 내용을 다 한번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논술로 25점짜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평창 주전 쪽에서 행성 둔내까지 오는 154 킬로볼트를 한번 제가 복구 설계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같이 기숙사 공부했던 트리플 G님의 그 설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 적어갖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서에 관한 검토 사항을 설명하시오. 산지관리법의 개요 1. 산지관리법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산지관리법의 개요를 꼭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한다.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증진을 도모한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첨부를 하기 전에 빨간 글씨를 한번 키워드로 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직 검은 글씨로 못 바꿨는데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보십시오. 두 번째는 산지 전용이란 무엇인가? 산지 전용 허가지에 대한 복구 설계서니까 산지 전용에 대한 뜻을 얘기해 줘야 되죠. 산지를 산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 전용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 또는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입니다. 세 번째,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서 1. 산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 복구 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 복구 설계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복구 설계서의 제출 기간,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할 경우,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간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 이렇게 각각 이제 뭐 보공사를 착수하기 전, 그리고 만료되기 10일 전, 중간 복구 명령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기간이 다 있습니다. 복구 설계서의 작성 기준, 복구 설계서 승인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죠. 복구 설계서에는 별도 양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복구 설계서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첫 번째 이제 장을 갖다가 겉장을 열으면 위치도죠. 그다음에 현장 사진, 설계 설명서, 설계 적용 기준, 시방서. 이건 이제 설계 이제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위치도, 현장 사진, 설계 설명서 이런 것은 다 사방댐, 임도 이런 거 할 때 다 들어갑니다. 뭐 숯가꾸기도 뭐 이런 것이 풀베기 작업에 설계도 이런 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보시죠. 위치도 요거 25,000분의 이제 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현장 사진, 전 사진이 어떻다. 그리고 설계 설명서, 설계 적용 기준, 시방서, 필지별 조서, 표준도, 원가 계산서, 단가 산출서, 노임 단가 기준, 각종 자재 단가 적용 기준, 토공량 산출서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도면으로는 실측도, 현황도, 지적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이 종단면도도 1, 3, 4 있을 수 있고 횡단면도도 이렇게 측정마다 1, 2, 3, 4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방댐 경우 연상하면 됩니다. 자, 복구 설계서 이건 단답시 나올 수 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서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10점짜리로 할 때는 이런 것이 다 써져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복구 설계서에 관한 검토사항 1. 공통사항입니다. 최초 소단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를 한다. 최초 소단의 앞부분에는 이렇게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한다. 복구 대상지 안에 있는 건물, 철거물 이전 계획을 반영한다. 일시 사용할 비탈면 복구 계획을 반영한다. 적정한 공사비 계산, 식재 수정은 토양과 임상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2.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의 경우 비탈면의 수지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이런 수치는 좀 암기해 주십시오. 이런 거 수치를 이제 기사님 분들이 시험 문제 냈다가 이런 수치 갖다 안 써주고 드림실 넘어가게 되면 다 감점 대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단식의 경우에는 계단 간의 수지 높이를 15m 이하로 한다. 수치 이런 거 다 명확히 외워야 됩니다. 채석 채관지 복구 이렇게 뭐 또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이거에 따라서 뭐 수지 높이라든가 소단의 뭐 폭이라든가 수지 높이 이런 것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수치를 갖다가 정확히 포인트에 따라 외워야 됩니다. 다른 법령이 있을 경우에 해당 법령을 따른다. 수지 높이 5m 간격으로 폭 1m의 소단을 설치한다. 그리고 광물의 채굴 토석 채취인 경우에는 비탈면 수지 높이가 15m 이하 간격으로 폭 5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 수치를 좀 외워주시고요. 소단 바닥은 수목시제지 평균 깊이는 1m 이상, 평균 나비는 3cm 이상인 구덩이를 파고 수목을 식자도로 설계한다. 그 사례도 써주시고, 이런 것은 가면 갈수록 요새 이제 우리가 정부 규제 완화라든가 뭐 산림을 갖다가 사용허가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든가 도로, 창고, 항만 여러 가지 때문에 주택 짓는 거, 근린공원지라든가 이런 거, 별장 같은 거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이제 있는 거니까 산림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 많고 또 기술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내는 출제위원으로 됐을 때 이런 걸 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그 공부를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점수를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좀 틀림없이 좀 이해를 하면서 1, 2, 3, 4, 5 이렇게 좀 문제를 갖다가 중제목을 쓰고 대제목을 쓰고 중제목 쓰고 소제목 써서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좀 공부를 해두어서 자기가 서브노트에서 또 자기가 경험한 거, 뭐 한전 1호사라든가 뭐 창고라든가 뭐 이런 거, 근린 주택지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뭐 했던 일 이런 걸 갖다가 사례로 적어주고 하게 되면은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지 전용 허가지에 대한 복구 설계서 검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폭넓게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